네. 녹화가 잘 되길 바라면서 자, 자는 사람 있으면 좀 깨워주시고요. (62) 페이지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울기에 대한 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탄젠트 공식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보죠. 그 두 개의 직선이 만나고 있는데 하나의 기울기는 2고 하나의 기울기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교점이 생기고요. 얘를 잘 평행이동시키면은 교점이 원점에 위치하도록 평행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기울기 2랑 3을 탄젠트로 표시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베타가 2고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은 직선이 두 개가 만나고 있을 때 각도가 4개가 나온다 그랬죠. 같은 거 두 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개만 남는데 거기에서 작거나 같은 각을 선택한다라고 했어요. 작거나 같은 각. 실제로 여기서 구하고 싶은 각도는 이 각도죠. 그림에서 봤을 때 베타 빼기 알파라는 각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탄젠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 공식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듯이 공식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베타랑 알파를 바꿔서 써야 되네요. 베타랑 알파를 얘만 바꿔서 쓰면 되겠죠. 아래 것도 바꿉시다. 각도가 베타 알파 순으로 나와 있으니까 각도를 베타 알파 순으로 써주면 된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럼 실제 탄젠트 값을 대입을 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계산을 하면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탄젠트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이 1이 나왔는데 우리는 작거나 같은 각을 선택하면은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도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 각도를 뭐라고 해주면 되겠다? 45도다라고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4분의 파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알파랑 베타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기울기 2짜리를 탄젠트 알파라고 하고 기울기 3분의 1짜리를 탄젠트 베타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히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값이 나오면 사실 이 각도는 135도가 되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예각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아무거나 탄젠트로 세팅한 다음에 탄젠트 공식을 쓴 다음에 그냥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이 값에 대한 탄젠트의 각도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렇게 그냥 구하면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 각도를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했을 때 탄젠트 값도 아는데 사인 값, 코사인 값도 알 수 있죠. 그럼 사실 탄젠트 공식을 쓰지 않아도 사인 공식이나 코사인 공식을 사용을 해서 각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안 구할까요? 왜 그렇게 구하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걸려서 네, 그거를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뭐하나? 그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식을 전개했을 때 뭐가 나오죠? 둘 다 사인하고 코사인이 똑같이 나오죠. 식 전개했을 때. 근데 탄젠트 공식은 뭐예요? 탄젠트밖에 없잖아요. 얘는 탄젠트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사인이나 코사인 공식을 사용하면은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어차피 값을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마도 탄젠트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럼 실제로 해봐야 되죠. 얘를 사인이나 코사인 공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느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엄청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량이 많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탄젠트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게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삼각함수의 극한입니다. 삼각함수의 극한. 자, 결론은 무엇이다? 삼각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미분이 가능하니까 연속이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겠죠? 이게 끝입니다. 다 했네. 결론은 그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그 63페이지에 보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을 구하고 있죠. 삼각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sin x라고 하죠. 뭐 당연한 소리인데 뭐 a로 간다. sin x다. 이런 애 극한값은 어떻게 돼요? sin이 연속이니까 그냥 a 값을 대입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게 sin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소리인데 그냥 걔를 그냥 식으로 쓴 거고요.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상상해 봤을 때 sin x는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발산한다고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 함수의 y 값이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가 있죠.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한 주기만 그렇습니다. 자, x가 2분의 파이에 가까이 다가갈 때 탄젠트 x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죠.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서 가까워지는 경우 2분의 파이 마이너스라고 해줘야 되고요. 얘는 그래프 따라가면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x가 2분의 파이 플러스에 가까워지면 2분의 파이보다 크면서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 이쪽에 그래프가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기함수니까. 그럼 따라가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아무튼 발산하는 건 똑같은데 이 기준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배우지 않지만 얘랑 얘가 점근선이죠. 얘랑 얘가 점근선이죠.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탄젠트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뭐 발산을 하죠. 그런 걸 그냥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서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64페이지에 예제가 나오는데 예제를 풀어보죠. 예제가 쉽습니다. 그 함수의 극한이니까 x가 어디로 가든지 좀 써줘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네. x가 0으로 가면 형태를 봤을 때 분모도 분자도 다 0으로 가죠. 그래서 0분의 0 형태라고 하는 거고요. 사인이 잘 식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정확히 같은 것끼리 약분이 되고요. 얘가 남으니까 코사인 연속함수니까 0 대입해서 극한값 구해주면 되겠죠? 2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 상당히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뭔 소리냐? 식을 정리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래에 위에 똑같은 애가 나와서 약분되는 게 보이는 형태죠. 저러한 형태의 식은 사실 작년에 수투를 배웠을 때 다항함수를 다룰 때 많이 썼을 겁니다. 다항함수를 막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이 됐었죠.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지수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함수들은 약분이 되는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떠한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x가 0으로 갈 때 얘가 1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리 분자를 보더라도 x로 인수분해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얘를 x에 대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하면 x랑 x랑 약분돼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현재 수준에서는 저 지수함수를 x로 인수분해할 수가 없죠. 물론 대학교 가면 배웁니다. 대학교 가면 얘를 x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못하기 때문에 이 형태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네. 얘도 알아야 되죠. 그런 의미로. 아무리 이 로그 함수를 보더라도 x가 안 보이죠. 물론 대학교 가면 x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분해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형태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룬 함수에서.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어서 위에 있는 식을 코사인 분의 1로 인수 분해를 하면은요. 이렇게 식이 나오죠. 네. 상당히 쉬운 케이스죠. 왜? 약분 되니까. 똑같은 게 나오니까. 코사인이 연속함수니까 x가 어디로 가면? 지금 4분의 파이로 가나요? 그냥 4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구한 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로 수렴하나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은 상당히 스페셜한 케이스였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건 얘인데요. 이제 이걸 배우네요. 자,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분의 sin x 저 비율이 1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x도 0으로 가고 sin x도 0으로 가죠. 그래서 0분의 0 형태의 식이고요. 저 형태의 식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얘를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 연세대에 미래 캠퍼스라고 있죠. 그 몇 년 전에 저런 문제가 이제 이런 대학의 논술 문제로 나오는 거죠. 쟤를 뭐 증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3개 중에 한 문제가 저 문제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지원하려면 저 정도 저희 기출이 됐으니까 저것보다 좀 더 어려운 걸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논술에 관심 있으시면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증명을 할 텐데 65페이지에 위에 보면은 어떻게 구할까 물음표 아래에 글씨가 나오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하여 이 문장이 여기서 이 증명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네,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하여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증명의 포인트입니다. 걔를 생각을 하는 게. 그럼 교과서를 따라가 보죠. 우선은 x의 범위를 이렇게 세팅을 해요. 뭐 1,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을 그려보죠. 네. 이런 식으로 반지름 1인 원하고 각도 x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었죠? 여기에서 사인이 어디에 있죠? 여기에서 사인이. 네, 그렇죠. 이 교점의 y좌표가 사인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사인이 되는 거죠. 네, 이 점이 1, 4분면 위에 있으니까 상당히 재밌는 점이 뭐였어요? 이 코사인 사인이 이 점의 좌표인 동시에 수뇌발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정확히 뭐랑 똑같다?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와 똑같죠. 코사인과 사인이. 기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하적으로 부등식을 만들 거예요. 자, 높이가 사인이죠. 높이가 사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x는 어디 있죠? x. 네. 그렇죠. x가 각도이면서 동시에 반지름이 1이니까 이 호의 길이가 x죠. 공식 기억나니? L은 r 세타. 네. 자, 그러면 눈이 있으면 보이죠? 뭐가 보여요? x가 사인보다 크겠네. 뭘 비교한 거예요? 길이, 거리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부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x가 사인보다 커요. 그림을 보면. 됐죠? 자, 이 그림을 또 잘 보면은 탄젠트가 있어요. 탄젠트는 어디에 있어요? 탄젠트 기울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뭘 할 수가 없어? 네. 길이잖아. 근데 길이랑 기울기를 어떻게 비교하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기울기가 맞긴 하죠. 뭘 해봐야 돼?
탄 그러니까 탄젠트를 뭐로 표현해 볼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길이로 표현할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소리죠. 의도를 가지고. 그럼 탄젠트가 길이인 게 보이지? 어디에 있어? 그렇죠.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원의 접선 그는 건 언제 했죠? 고1 때 했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1, 탄젠트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탄젠트예요. 그럼 보면은 탄젠트가 크잖아? 자, 무엇을 비교했다? 길이를 비교했다. 네, 길이를 비교해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가 사실 능력입니다. 저 식을 그냥 외우는 거와 별개의 문제로. 물론 처음 봤을 때 얘를 만들어내기 상당히 힘들죠. 근데 요즘 많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 길이로 비교했잖아요. 넓이를 비교해요, 넓이. 자, 그럼 어떤 넓이를 비교해 보면 될까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탄젠트인 직각삼각형 보이죠? 넓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 피자의 넓이 보이죠? 그리고 가로가 1이고 세로가 사인인 삼각형의 넓이 보이죠? 그럼 그 넓이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정확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한 식이 되고 마찬가지로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넓이를 비교하더라도. 그래서 아무튼 길이를 비교하던 넓이를 비교하던 이런 식을 만들어냅니다. 부등식을. 자, 그래서 같은 것끼리 비교한다. 그 탄젠트가 기울기가 되는 게 맞아요. 틀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sin x로 나눠요. 자, 왜 나누죠? 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좀 더 고상하게. 맞는데.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얘죠. 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을 적절히 바꿔서 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되죠. x로 나눠도 x분의 sin x가 되죠. 맞아요.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수학적 참은 맞지만 저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네. 이해되나 이게? 아니죠. 지금 범위에 있죠? 나누는 건 상관없습니다. x로 나눠서 극한을 구해봐. 그럼 극한을 구할 수가 없어. 네. 자, 그래서 알았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처음에 얘로 나누는 걸 생각한 게 아니죠. x분의 sin x를 만드는 방법은 얘를 x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팩트죠. 근데 저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교과서에 한 줄 나와 있죠. 뜬금없이 얘로 나눠보자. 네. 얘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식을 만들어내고 이 식을 나눠보죠. 나누면 어떻게 되죠? 얘가 나오죠. 정확히 역수가 나와 있죠. 뒤집은 게. 자, x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1로 수렴, 1로 수렴, 너도 1로 수렴, 등호 생기니까 뒤집은 것도 1로 수렴. 그래서 쟤를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무엇을 증명한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0 플러스로 가는 걸 증명한 거죠. 왜? 각도가 0분보다 컸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x로 나눠보세요. 결과가 안 나올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또 보여야 되느냐? 뭐 질문 있어요? 아니, 누가 얘기 안 했지? 했어? 뭐? 네. 이거요? 네. 그래요? 어떤 부등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시도를 안 한다고. 시도한 다음에 안 되는 걸 알고 이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사실 공부하는 과정이 이런 거죠. 네. 질문이 되게 좋았고요. 자,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극한이 1이 됨을 보이면 0으로 갈 때 1이 됨을 보인 거죠. 얘를 한 번 더 체크해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증명을 해요? 0 마이너스로 갈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과생들. 우리 이과생들. 우리 이과생들. 인스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한 번 더 깨워드려야지. 자,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깨워야 제가 이제 입금을 받죠. 네. 자, 0 마이너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교과서 보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안 되죠. 왜?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러니까 사사분면의 그림을 그리자.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증명했던 방식으로 증명을 안 한다는 거죠. 0 플러스로 세팅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다 1사분면 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좌표랑 길이랑 똑같았기 때문이죠. 4사분면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좌표랑 길이랑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부등식이 상당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거고요. 자, 우리가 구할 건 무엇이냐? 얘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방식이 이런 게 있죠.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t가 어디로 가요? 0 플러스로 가겠죠. 그럼 앞에서 증명했던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x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꾸죠. 사인 빼기 t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나가죠. 그럼 플러스 플러스 되고요. 얘랑 뭐랑 똑같은 거예요? t가 0 플러스로 가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된다는 치환으로. 그래서 얘랑 똑같이 1로 수렴하니까 0으로 갈 때 1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분면일 때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왜? 좌표랑 길이랑 부호가 반대잖아. 네. 그런 어려움을 시도할 필요 없다는 소리죠. 물론 시도해봐. 그럼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부호가 바뀌어서 좀 머리가 돌아갈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는 잘 봐야죠. 아무리 sin x를 봐도 sin x에 x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sin x가 x로 인수분해 되면 x를 약분해서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대학교 가면 하시고요. 고등학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형태를 강조를 하죠. 형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얘가 1로 수렴하겠죠. 똑같이. 그래서 이게 증명을 잘 보면 절묘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수 형태의 식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면 무엇처럼 보여요? 미분의 정의요. 네, 똑같죠. 저식하고 똑같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그게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인의 무엇이?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1이다. 0,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sin x 그래프를 잘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이가 3.14 정도 되니까 그리고 사인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빼기 1이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한 3.14 3.14 정도 되게 이런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여기에 잘 맞게 사인을 그려줘야 돼요. 이게 사인을 잘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1.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 1.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사인 그래프를 잘 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인 그래프보다 실제 사인 그래프는 좌우로 많이 퍼져 있어요. 좌우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실 1 빼기 1이니까 직각이 돼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이래서 사인 그래프까지 잘 그릴 수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얘의 공학적 의미가 무엇이냐, 0에 매우 가까우면 x랑 사인이랑 매우 가까워서 막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x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0으로 갈 때 다 비슷한 거죠. 다 비슷한 겁니다. 사인. 곧 배우겠지만 탄젠트까지 똑같습니다. 다 x랑 똑같은 것들이에요. 아무리 쳐다봐도 x가 안 보이죠. 네, x가 나오게 됩니다. 대학교로 가면. 자, 재밌는 문제. 문제 3번을 보면은, 자, x가 0으로 갈 때 이 분수 함수의 비율을 구해봐라는 겁니다. 그 정석적으로 풀면 이런 거죠. x가 0으로 가니까 sin x 아래에 x가 있으면 좋겠죠. 얘랑 형태를 맞춰주는 거죠. 4x도 0으로 가니까 4x가 아래에 있으면 좋겠죠. 나눠줬으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보이죠? 1로 수렴, 1로 수렴, 4로 수렴. 그럼 전체가 어디로 수렴? 1분의 1 곱하기 4인 4로 수렴하죠. 이렇게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정석적으로 푸는 방식이고요. 그 아까 얘기했었죠? sin x랑 상당히 유사하다. 0으로 갈 때. 그럼 얘가 뭐예요? x인 거지. 얘는 뭐야? 4x인 거지. 그럼 답이 4네요? 네. 그 선택형 풀 때 저기 풀고 그 서술형 풀 때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런데 그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주어진 식하고 똑같은데 뭐만 한 거죠? x로 위아래를 각각 나눠준 거죠. 자, 주어진 식하고 똑같습니다. 이 식이 sin x분의 sin 4x죠. 자, x를 0으로 보내보죠. 자,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있는데 아래쪽을 먼저 생각해보면 얘는 정확히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리미트가 아래에 적용됐다라고 생각하면 얘 의미가 뭐예요? sin x를 미분을 해서, 자, 편의상 쓰겠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런 소리죠. 네, 미분 계수라는 의미니까. 뭐 sin 다 미분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은 뭐예요? 똑같이 평균 변화율이고 0으로 가죠. 그럼 얘가 함수인 거죠. sine도 미분 가능, 4x도 미분 가능, 합수항도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위쪽에 리미트가 적용했다고 생각하면 위의 식은 어떻게 되죠? sin 4x를 미분을 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극한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 빨간색으로 쓴 것처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함수 미분 0대. 함수 미분 0대. 자,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는 거.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각 미분 가능하고 0 대입했을 때 미분 계수 값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얘를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다른 용어 없나? 아, 그렇죠. 얘는 로피탈이 아닙니다. 얘는 말 그대로 미분계수의 정의와 수렴하는 극한의 정의만 사용한 겁니다. 얘는 로피탈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얘는. 걔를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얘가 로피탈인 아닌 걸 모르겠다. 그럼 쓰지 마시고요. 네, 사용하지 말고. 얘는 로피탈이 아니에요. 그냥 얘 수렴하잖아. 그러면은 극한이 그냥 각각 분배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자, 또 알아두어야 할 문제. x분의 탄젠트가 어떻게 되느냐? 얘도 결론은 1이에요. 그냥 우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모가 0으로 갈 때 세모분의 탄젠트 세모가 1로 수렴하겠죠. 형태도 똑같이 기억하고요. 증명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탄젠트를 x로 나누었을 때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0으로 갈 때 1로 수렴, 1로 수렴, 1 곱하기 1인 1로 수렴. 그래서 1로 수렴합니다. 네. 자, 저 식을 보면은 또 탄젠트 식을 어떻게 바꿔봐야 된다? 빼기 탄젠트 0, 빼기 0. 정확히 어떤 식? 평균 변화율의 극한, 미분 계수죠. 자, 탄젠트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라는 소리예요. 네, 1이다.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를 잘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 0 기준으로 해서 y, x 그려주고 점근선 그린 다음에 이렇게 접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지 이제 잘 그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탄젠트의 그래프를. 자, 이걸 다 배웠죠? 자, x랑 비슷한 게 무엇이 있냐? 사인 비슷, 탄젠트 비슷, 1 더하기 ln 1 더하기 x 비슷, 2x제곱 빼기 1 비슷. 그렇게 x랑 비슷한 거를 총 4개를 배웠죠. 아니, 수업이 안 끝나? 좀 더 하면 되죠? 자, 좀 더 하면 됩니다. 자, 예제 2번인데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예제를 그냥 공식처럼 알아야 됩니다. 공식처럼. 자, 1 빼기 코사인 있고 아래 x가 있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겠느냐? 0분의 0 형태고요. 식을 바꿔보죠. 1 플러스 코사인을 위아래에다가 곱하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죠? 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1로 수렴, 0으로 수렴, 2분의 1로 수렴, 곱하면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 흰색 극한은 그 값이 0입니다. 얘가 0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h로 x를 h로 바꾼 식이 곧 나옵니다. 네, 얘는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요. 극한이 0이다. 자, 문제를 바꿔서 x 제곱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가 x 제곱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 2분의 1. 그럼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0으로 갈 때 얘가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얘는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1 빼기 코사인이 무엇과 상당히 유사하다? 2분의 1 x 제곱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 비율이 x가 0으로 갈 때 2분의 1을 수렴하는 거죠. 1 빼기 코사인이 2차 함수랑 유사하면 코사인 x는 뭐랑 유사한 거예요? 1 빼기 2분의 1 x 제곱이라는 2차 함수랑 상당히 유사한 거죠. 어디에서? 0 근처에서. 그러니까 코사인 x가 0 근처에서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미분이 가능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간다는 소리죠. 0. 그래서 0 근처에서 코사인을 거의 2차 함수 비스무리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사인이 주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할 때 아래로 볼록할 때다 어떻게? 2차 함수처럼 그려줘도 충분하다는 소리죠. 그런 의미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아니 지수함수 미분을 다 배웠네. 그래서 x일 때, x 제곱일 때 다 그 값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두 개만 더 풀죠. 예제 2번에 그 다음 문제. 자, 내일 등교는 7시까지 체크하시고요. 쌤 진짜 7시 넘어 8시 넘으면 문 잠그시네. 아니 그냥 여러분 OMR을 내가 그냥 찢어버리면 되니까. 네? 아까 내가 가위로 오리면 될 거 아니야 가져갈 때. 그건 매우 쉽죠. 아, 그러니까 멘탈이 그래야 된다는 소리예요. 멘탈이. 도시락 싸달라고 해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 싸우던지. 여기 무슨 CU 거 사오던지.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네, 이 식도 0분의 0 형태고요.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요. 그럼 정확히 어떤 미분계수의 의미를 가지는 식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sin 3x를 미분해서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결론적으로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럼 뭐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치환을 해보죠. 치환. 자, x 빼기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빼기 t 분의 sin x니까 3t 플러스 3파인가? 사인은 주기가 2파이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파이가 되겠죠. 자, 사인은 파이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바뀌죠? 그냥 3t가 남고 앞에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얘랑 없어지면서 플러스가 되겠죠. 자, 치환을 왜 했어요? 치환을 왜 했지? 형태를 얘로 맞추려고. 그냥 그거예요. 쟤를 사용하려고. x 빼기 파이보다는 t로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쟤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치환을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자, x가 파이로 가까이 가니까 t는 0으로 가겠죠. t가 0으로 가면 어디로 수렴? 3. 그래서 3으로 수렴한다. 뭐 바로 알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식을 배웠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도 돼? 삼각함수 공식에 대입해서 전개를 해도 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문제 4번에 2번인데 자, 간단하게 보죠. 자,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x분의 1은 어디로 간다? 0으로 하죠. 그러면 아래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근데 x분의 1을 얘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정확히 세모분의 탄젠트 세모. 세모가 0으로 간다. 어디로 수렴? 1, 0 누구야? 0 누구야? 어?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의 미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 0 누구야? 이과생 아니야? 어?